바다 위의 절대자, 신의 방패, KDX-3 이지스 구축함. 대한민국은 이로써 최첨단 이지스 구축함이 포함된 막강한 위력의 해상 기동부대를 보유하게 됐다. 꿈의 군함, 이지스 구축함의 위력은 과연 어디서 오는 걸까? 그 안에 감춰진 과학의 세계를 탐험해본다. 대한민국의 바다를 책임지는 해상 기동부대. 해상 기동부대는 보통 전방 접촉 해역에서 경계 전력으로 투입되는 고속정, 대공, 대함, 대참전을 수행하는 호위함과 초계함, 그리고 전체 기동 전단의 주력 전투함인 구축함으로 구성된다. 구축함은 영어로 디스트로이어, 글자 그대로 대함, 대잠, 대공 등 다방면의 공격 능력을 가진 군함을 가리킨다. 우리나라 최초의 구축함은 1998년 취역한 3,200톤급 광개토 대왕함으로 KDX 한국형 구축함 사업의 첫 번째 결실이었다. 한 단계 더 진화한 한국형 구축함 KDX-2는 전자파, 적외선, 소음 노출이 감소되어 적으로부터 쉽게 탐지되지 않는 우리나라 최초의 스텔스 구축함으로 생존 능력이 한층 더 강화됐다. KDX-2는 충무공 이순신함을 시작으로 소말리아 해적으로부터 우리 선원들을 구출한 아덴만 여명 작전의 핵심 최영함 등이 있다. 하지만 대한민국 해군은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세계 최강, 꿈의 구축함이라 불리는 이지스 구축함 KDX-3를 도입하기로 결정한다. 함정을 확보하는 데는 길게는 15년 정도의 장기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지스 구축함 마찬가지로 소요 제기에서부터 실전에 배치되기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됐습니다. 꿈의 구축함이라 불리는 이지스함은 지금부터 16년 전인 1995년에 무기체계 발전 추세와 미래전 양상 등을 고려하여 소요가 반영되었었습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각국이 이지스 구축함을 도입하기 위해 이렇듯 노력하는 이유는 뭘까? 도대체 이지스함에는 어떤 최첨단 무기체계, 방어체계, 전투체계들이 숨어있는 걸까? 이지스함이 지닌 위력을 이해하려면 지금으로부터 60여 년 전에 있었던 한 전투부터 살펴봐야 한다. 세계 2차 대전 당시 해전 역사의 길이 남을 기이하고 놀라운 전투가 하나 있었다. 1944년 10월 필리핀 인근 엥가노 해역. 세계 역사상 가장 거대한 전함인 72,800톤의 야마토급 일본 전함 무사시오는 소규모 미군 함대와 접전을 벌인다. 모두가 세계 최대, 세계 최강의 전함 무사시가 승리할 거라 믿었다. 하지만 무사시는 미 해군의 공중 공격에 너무나 어이없게 무너지고 만다. 아무리 강력하고 거대한 전함일지라도 대공 방어 능력이 없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는 걸 모두가 절감하게 된 사건이었다. 전함을 공중 공격으로부터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세계 각국이 이 문제를 놓고 고심한 결과 탄생한 것이 바로 이지스 구축함이다. 이지스는 그리스 신화에서 제우스가 딸인 아테네에게 준 방패로 최강의 방어 능력을 상징한다.
이지스 체계는 1983년 미국에 의해 만들어졌는데 전함을 하늘의 위협으로부터 지킬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전투 명령, 교전 상황을 통합하는 획기적인 전투 체계로 인류가 만든 것 중 가장 완벽하고 정교한 최강의 무기 체계로 꼽힌다. 일본, 스페인, 노르웨이 등이 앞다투어 이지스 체계를 도입했고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5번째로 이지스함 보유국이 되었다. (2008년) 취역한 7,600톤급 세종대왕함이 우리나라 최초의 이지스 구축함. KDX-3 이지스 구축함 세종대왕함은 이지스 레이더와 함께 한국형 무기체계, 한국형 최첨단 스텔스 기능도 보유하고 있다. 이지스함 도입을 결정한 지 13년 만에 이뤄낸 피와 땀의 결실인 세종대왕함. 이로써 대한민국 해상기동부대의 위상은 한 차원 더 높아지게 됐다. 세종대왕함은 대한민국 해군의 첫 번째 이지스 구축함입니다. 이지스 구축함은 해군 전력의 핵심 전력이고 그중 핵심 장비인 스파이레이더를 이용 천여 개의 표적을 동시에 탐지, 추적할 수 있고 20개 이상의 표적을 동시에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대전 정성의 핵심 요소라고 할 수 있는 모든 요소들을 도루 갖춘 명실상부한 세계 최강의 구축함이라 할 수 있습니다. KDX-3 한국형 이지스 구축함에는 5인치 함포, 사거리 170km인 대공수직 미사일 발사대, 적이 10km 이내로 접근할 경우 방어를 담당하는 대함 미사일 램, 다기능 위상 배열 레이더 스파이원 델타, 국산 전자전 시스템 소나타, 어뢰 공격을 회피하는 기만기, 국산 대함 미사일 해성, 잠수함 킬러 국산 경어뢰 청상어, 대공 수직 미사일 발사대와 함께 국산 수직 미사일 발사대, 분당 4,200발의 사격으로 근접 목표물을 자동 요격하는 골키퍼, 헬기 2대의 경납고 및 이착륙장을 갖춘 명실상부한 세계 최강의 구축함이다. 이지스함이 신의 방패라 불리는 건 스파이원 델타라는 다기능 위상 배열 레이더의 놀라운 성능 때문이다. 이 위상 배열 레이더는 언뜻 보기엔 그냥 평평한 육각형 판처럼 보이지만 수천 개의 표적을 탐지해내고 그중 1,000개 이상의 목표를 동시에 추적할 수 있으며 20개의 표적은 한꺼번에 공격이 가능하다. 수천 개의 목표를 동시에 탐지할 수 있는 믿어지지 않는 이 놀라운 능력은 과연 어디에서 오는 걸까? 스파이원 델타 레이더는 한면이 90도씩 총 360도의 모든 구역을 완벽하게 감시할 수 있다. 각면은 4,000여 개씩, 사면에 총 16,000여 개의 소자로 구성되는데 이 소자들이 빛의 속도로 순식간에 탐지, 추적, 요격 등의 정보를 처리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임무를 동시에 수행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다. 스파이 1D 같은 경우는 면당 한 4,000개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면이니까 10,000개가 넘죠. 그래서 그 송신기에서 나오는 신호를 그 10,000가지 방향 이상으로 쪼개가지고 그 크기하고 위상을 조절해가지고 각각의 안테나 그 복사 소자를 통해서 이렇게 송신을 하고 또 그 세력을 수신하는 것입니다. 이지스 그 스파이 레이 레이더는 회전형 레이더가 아니고 평면형으로 되어 있어서 각기 이제 90도 위상을 갖고 있어서 360도 실시간으로 모든 목표물을 그대로 탐지를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기존 함정의 회전형 레이더는 이 레이더 빔이 방사되는 쪽만 하지 반대편은 물론 그 짧은
순간이긴 하지만 그쪽 물편은 컨택을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지스 함정은 360도 실시간으로 빔을 쏘고 받고 하기 때문에 뭐 어디 피할 방법이 없는 거죠. (150km) 전방 상공에 적 항공기 수십 대가 접근해 오고 있습니다. 위치, 속도를 분석하라. 미사일 발사! 발사! 모두 격추했습니다. 적함이 여러 척 진격해오고 있습니다. 적이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요격 미사일 스탠바이! 발사! 발사! 명중! 이지스함의 대공 방어 능력은 세계 최강이다. 먼저 사거리 170km의 대공 미사일을 자그마치 128발을 적재하고 발사할 수 있는 수직 미사일 발사대를 가지고 있다. 원거리에서 적 항공기와 미사일이 탐지되면 먼저 대공 미사일로 섬멸한다. 기존 군함에서는 미사일을 한 발 한 발 장전해 발사해야 했다. 하지만 이지스함은 미사일과 보관통인 캐니스터가 함께 갑판 아래의 발사대에 들어가 있어 장전할 필요 없이 여러 발의 미사일을 동시에 발사할 수 있다. 그런데 만약 미사일이 불발될 경우 군함에 치명적인 피해를 줄 수 있지 않을까? 실제적으로 두 가지 주요한 기술이 적용됐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화염 처리 기술입니다. 그러니까 탑재된 유도탄이 정상적으로 발사될 경우에는 발사대나 함정에 영향을 주지 않지만 어떤 이유에 의해서 비정상 발사돼서 나가지 않는다든가 그럴 경우 이제 유도탄에 있는 추진기관에서 굉장히 고온과 고압의 화염이 나오기 때문에 그 화염을 안전하게 발사대 및 함정 밖으로 배출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이제 그러한 경우에도 유도탄에 탑재된 탄두가 폭발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 이제 화재를 관리하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제 물을 붓는다든가 그다음에 이제 발사대 내에 화재 진압을 한다든가 이러면서 화재 그러니까 위험 관리 기술이 중요한 기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VLS 128발의 수직 미사일 발사대 중에는 한국형 수직 미사일 발사대도 포함되어 있다. 국산 미사일 발사대를 장착할 수 있을 경우 국산 대공 미사일을 사용 어마어마한 경제적 효과를 얻게 된다. 또 외국산 발사대만 있다면 국산 미사일의 성능을 다 공개해야만 발사대에 장착할 수 있지만 국산 발사대가 있으면 성능을 공개하지 않아도 돼 보안상으로도 유리하다. 만약 10km 이내로 접근한 적기나 미사일이 있으면 21연장 미사일 발사기인 램에서 발사되는 대공 미사일로 공격한다. 램은 10km 이내로 들어온 5개 이상의 다중 목표물과 동시에 교전할 수 있는 놀라운 성능을 가지고 있다. 만약 램 대공 미사일을 뚫고 살아남은 적기나 미사일이 이지스함을 향해 다가오고 있다면 그땐 이지스함의 완벽 방어 시스템의 최후 보루인 근접 방어 체계 30mm 대공포 골키퍼가 있다. 분당 4,500발을 발사하는 어마어마한 위력 30mm 비관포탄을 소나기처럼 쏟아붓는 골키퍼는 완전 자동화되어 있어 명령이 떨어지지 않아도 스스로 함을 방어하는 최종 저지선이다. 이지스 구축함의 대공 방어는 3단계로 이루어진다. 먼저 원거리에 적이 탐지되면
수직 미사일 발사대에 사거리 170km 대공 미사일로 연속 공격한다. (10km) 이내로 접근한 적은 램 대공 미사일로 공격. (5km) 이내의 적은 분당 4,500발의 30mm 골기포가 전자동으로 방어. 신의 방패다운 완벽 방어를 과시한다. 마 238호는 미사일은 막 이게 아무리 미사일이지만 그 바늘로 맞춘다는 게 얘기되니까 순식간에 못 맞추니까 이제 뜯고 들어오는 게 또 생겼다는 얘기죠. 2중 3중으로 적의 공격이 오는 건 미사일이나 비행기에 도는 미사일 다 막을 수 있다는 거죠. 하늘에서의 공격을 완벽하게 막아낸 KDX-3 이지스함. 그렇다면 바다 위 수상함과의 전투는 과연 어떨까? 수상함과의 전투엔 명중률 100%를 자랑하는 대한민국 명품 함대함 순항 미사일 혜성이 등장한다. 혜성의 사거리는 150km. 적 수상함이 내척 탐지됐습니다. 해성 발사! 발사! 혜성은 바다와 가깝게 저공 비행하기 때문에 적함이 대공 레이더로 탐지하기 매우 어렵다. 2006년 전력화된 혜성은 세계 최대 해군 합동훈련인 림팩에서 이루어진 실사격에서 명중률 100%를 기록. 전문가들에게 프랑스산 액조세와 미국산 하푼을 능가한다는 평가를 받았다. 혜성은 적이 전파교란 제밍을 시도하더라도 이를 회피한 뒤 다시 표적을 향하는 기능도 가지고 있는데, 이는 액조세나 하푼에도 없는 새로운 기능이다. KDX-3 이지스 구축함엔 원거리의 적함도 정확히 명중시킬 수 있는 한국형 명품 순항 미사일 혜성이 탑재되어 있다. 대지 공격을 담당하는 5인치 함포는 최대 사거리 36km로 분당 20발을 발사, 육군 155mm 야포에 버금가는 파괴력을 지녔다. 또 GPS 유도로 목표를 정확하게 타격할 수 있는 사거리 100km 유도 포탄도 발사할 수 있어 상륙 작전을 감행할 때 강력한 위력을 발휘한다. 수상함에 있어 가장 큰 위협은 역시 바닷속에 숨어 있다가 느닷없이 갑자기 나타나 공격하는 잠수함. 그렇다면 이지스 구축함의 대잠 능력은 어떨까? KDX-3 이지스 구축함은 바닷속에 은밀하게 숨어있는 잠수함을 탐지하기 위해 최첨단 소나를 탑재하고 있다. 먼저 수상함의 수면 아래에 위치해 있는 선체 고정형 소나로 기본적인 바다 밑 소리를 탐지한다. 그리고 보다 깊은 바닷속 소리는 선배열 예인 소나인 흑룡으로 잡는다. 폴리우레탄의 그 호스에 그 안에 하이드로폰을 뭐 수백 개, 어떤 수천 개 이렇게 쭉 일정한 균일한 간격으로 배치를 해서 그 안에서 신호를 수신해서 증폭을 하고 그걸 디지털 신호로 만들어서 우리가 보통 쓰는 디지털 텔레메트리, 디지털 통신 방식을 이용해서 함으로 전송을 하게 되는데, 최대 길이 2km가 넘는 국산 최첨단 수중소나 흑룡은 깊은 바닷속 소리까지 모두 탐지해 먼 곳에 위치한 잠수함도 알아낸다.
점점 조용해지는 잠수함을 효과적으로 탐지하기 위해서는 한 개의 소나만을 이용하기보다는 수상함, 대잠 항공기, 대잠 헬기 등에 탑재된 여러 개의 소나를 네트워크로 연결하는 합동작전을 펼쳐 깊은 바다 곳곳의 소리를 그물망처럼 탐지, 은밀하게 숨어있는 잠수함도 정확하게 잡아낼 수 있다. 그렇다면 탐지한 잠수함을 어떻게 공격할까? 잠수함 잡는 데 있어선 하늘을 나는 어뢰, 국산 홍상어가 세계 최고다. 홍상어는 잠수함을 잡는 어뢰로 세계에서 두 번째로 개발, 전력화됐는데 유사 무기 체계인 미국의 VLA에 비해 사거리 및 정확도 면에서 더 우수하다. 수중에서는 어뢰의 속도가 느려질 뿐만 아니라 자망하는 동안 어뢰가 내는 소음을 잠수함이 탐지할 수 있다. 그래서 공중 비행으로 잠수함이 있는 목표 지점까지 최대한 가까이 날아간 뒤 낙하산으로 수중 입수. 잠수함이 피할 틈을 주지 않고 전격적으로 공격하는 것이 바로 홍상어다. 홍상어는 1.5m 두께의 특수 합금도 뚫을 수 있는 파괴력을 가지고 있다. 잠수함의 두꺼운 이중 선체도 소용없는 이 놀라운 파괴력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탄두 기술은 지향성 탄두라고 해가지고 들어가는 탄약을 우리 레이저 쏘듯이 한쪽 방향으로 성형을 시켜가지고 이제 그 앞에 깔때기 모양의 이제 라인을 대가지고 그거에 깔때기 모양을 설계함으로써 이제 레이저 빔의 그 다이아미터라든가 압력이라든가 온도를 조절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작은 탄두로 두꺼운 잠수함을 뚫으려니까 할 수 없이 지향성 탄두를 만든 겁니다. 최선을 다해 잠수함을 공격했지만 만에 하나 미처 탐지하지 못한 잠수함이 이지스 구축함을 향해 어뢰를 발사했다면 그땐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럴 땐 어뢰의 방향을 다른 곳으로 유도하기 위해 기만기를 사용한다. 기만기는 어뢰가 소리를 추적한다는 점을 역이용. 군함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소리로 어뢰를 유도한다. 그러면 어뢰는 방향을 바꿔 이지스함 대신 기만기를 공격하게 된다. 기만기는 즉 어뢰가 공격해오면 소음을 내어서 아함을 탐지 못하도록 하는 기능을 또 가질 수도 있고, 또는 엉뚱한 방향에서 소음을 만들게 하여 어뢰가 그 방향으로, 즉 어뢰가 그 방향으로 공격하도록 해서 아함의 생존권을 확보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뢰와 기만기는 바로 창과 방패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수중 전력과 수상 전력의 대결. 창과 방패의 경쟁 속에서 어뢰는 끊임없이 진화했다. 보통 구축함과 어뢰의 최고 속도는 비슷하다. 그러나 최근 바닷속을 엄청난 속도로 그야말로 날아가는 궁극의 어뢰, 초공동 어뢰가 개발되고 있다. 어뢰가 물에서 받는 저항은 공기의 약 1000배. 그런데 기포로 어뢰를 감싸면 저항이 사라져 바닷속을 시속 800km로 자망할 수 있게 된다. 수중 운동체가 물속을 굉장히 빨리 달리면 앞부분의 그 형상에 의해서 슈퍼캐비테이션이라고 하는 초공동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 초공동이라고 하면 큰 기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기포 속을 달리는 그런 방식을 채택하기 때문에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근데 그 초공동 어뢰를 만들기 위한 그런 어떤 핵심 기술이라고 하면 초기에 그런 공동이 생기기 위해서 굉장히 고속으로 발사시켜야 되는. 수중과 수상, 창과 방패의 싸움에서 최후의 승자가 누가 될지 아직 예단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이지스함도 계속 진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지스함을 처음 만든 건 미국이지만 세계 최고의 조성 기술을 가진 대한민국은 이지스함을 한 차원 더 진화시켜 세계 최강의 이지스 구축함을 탄생시켰다.
KDX-3 이지스 구축함은 적의 탐지를 최소화하는 스텔스 기능을 강화하여 적이 이지스함을 탐지할 경우에도 실제보다 훨씬 작게 어선 정도의 크기로 파악하게 된다. KDX-3 이지스함은 마스터와 선체의 기울기를 레이더 반사가 최소화되고 교란되도록 설계했다. 그리고 외부로 돌출된 부분들을 최대한 없애고 표면을 극도로 단순화했다. 한국형 이지스 구축함이 보유한 또 하나의 스텔스 기능은 군함의 온도 변화다. 해수 분무장, 일종의 자동 선체 냉각 장치가 배 전체에 한 170여 개의 로젤에서 일단 이게 소화방수 하듯이 그 소화전에서 이게 물 뿜어지듯이 배 전체에 분무를 해서 선체 온도를 낮춰주고 그 적외선 차단되는 것을 그 방사되는 것을 차단시키기 위해서 적외선 감시 장비가 우리 배를 탐지하는 것을 막아내는 그런 기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있는 그 이지스함에만 있는 특별한 그런 장치예요. 예, 그렇습니다. 세계의 어느 곳에 가든지 주변 온도와 군함의 온도 차이가 5도를 넘지 않도록 구축함 전체를 관리한다. 이러한 최첨단 온도관리 시스템으로 대한민국 이지스함은 적외선 탐지 장치에 잡히지 않는 그야말로 유령같이 두려운 최강의 구축함이 되었다. 함의 강철과 발전기 및 전기 제품들은 자연적으로 자기장을 형성하게 된다. KDX-3 이지스함은 자기장이 외부로 나가는 걸 막거나 교란한다. 그야말로 2중 3중으로 적의 탐지를 제한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마지막으로 더해지는 스텔스 기능이 바로 소음 제거다. 소음을 일으키는 구조물마다 소음을 흡수하는 특수 장비를 설치하고 그래도 소음이 발생하면 입구를 막아 차폐시켜버린다. 이렇게 해서 만재 배수량 10,000톤이 넘는 거대한 함정이 최소한의 소음으로 조용히 은밀하게 항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KDX-3의 크기는 폭 21.4m, 길이 165m, 63 빌딩보다 길다. 하지만 적에겐 정말 탐지하기 힘든 가장 두려운 존재이다. 만약에 이런 수많은 기능에도 불구하고 이지스함 공격에 성공한 미사일이 생긴다면 KDX-3 이지스함은 미국 이지스함에도 없는 폭발 강화 격벽을 설치, 함의 생존 능력을 한층 향상시켰다. 전함의 생존 능력을 향상시킨 또 다른 기술이 있다. 한국형 이지스함의 만재 배수량은 10,000톤이 넘어 미국 이지스함 만재 배수량의 9,200톤보다 800톤 이상 더 크다. 그래서 함의 선형을 선택하는 데 있어 변화가 필요했다. 어떤 선형을 시도할 것인가? KDX-3는 미국 이지스함처럼 폭이 좁고 긴 세장형 대신 함의 폭은 더 넓고 길이는 더 짧은 형태로 바꿨다. 이렇게 함으로써 한국형 이지스함은 거친 파도에도 끄떡없는 보다 향상된 안전성과 내항 능력을 지니게 되었다. 세계 최강 이지스 구축함 KDX-3. 함이 탄생하기까지 그 과정은 결코 순조롭지 않았다. 2005년 이지스함 건조를 연구하러 미 해군 방산조선소를 방문했을 때 미국 기술자들은 모두 한국이 이지스함을 스스로 건조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지스함 건조에 있어서 가장 큰 난관은 바로 이지스 체계를 탑재한 이지스 타워.
이지스 타워는 극도로 민감한 최첨단 장비로 배를 다 건조한 이후에 설치해야 하기 때문에 고도의 정밀 작업을 필요로 한다. 폭이 한 20m, 그다음에 길이 방향도 한 20m, 높이는 한 3층, 이런 어떻게 보면 큰 빌딩 하나인데 그 스파이 어레이 레이더가 정확하게 그 각각의 위치를 유지하려 그러면 그 평면 레이더가 붙는 선체가 뒤틀리면 되지 않습니다. 또 그 순간만 뒤틀리는 게 안 뒤틀리는 게 아니고 앞으로도 뒤틀리지 않으려 그러면 그 강도가 굉장히 그 단단하게 유지가 되어져야 되고, 그리고 이게 낮하고 밤하고 그 태양이 왼쪽에 있나 오른쪽에 있나 해갖고 그것도 아주 미묘하게 철판이 수축 팽창을 합니다. 그래서 이지스 타워 같은 경우에는 그 정도 체크를 낮에 안 하고 밤에 합니다. 왜냐? 태양으로부터 열을 받지 않고 왼쪽 오른쪽이 동일한 조건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 조성 기술이 세계 최고 수준이긴 했지만 이지스함의 건조는 또 다른 도전이었다. 1996년 설계를 시작으로 10여 년에 걸친 노력 끝에 2007년 우리나라는 최초의 이지스함 세종대왕함을 건조하는 데 성공한다. 그리고 두 번째 이지스함 율곡 2함을 제작할 때 지난 20여 년간 100여 척의 이지스함을 건조한 미국도 성공하지 못한 새로운 공법을 시도한다. 그것은 바로 블루스카이 로드아웃. 블루스카이 로드아웃은 이지스 전투체계를 블록 단계에서 선행 탑재하는 것으로 고도의 정밀성을 필요로 한다. 처음에 미국 해군은 이 방식에 대해 강력하게 반대했다. 이지스 전투체계 장비가 한 수백여 개 됩니다. 배를 다 짓고 난 다음에 배 옆구리를 뚫어서 거기 구멍으로 탑재를 하라는 겁니다. 저희가 보고는 상상이 안 되는 거죠. 왜 그러냐면 그런 공법은 옛날 저희가 한 120-30년 전에 했던 공법이거든요. 예를 들어 그 높이가 한 20에서 30m 되는 높이에 구멍을 뚫어가지고 그 장비 무게가 적게는 150kg, 큰 건 한 2000kg가 됩니다. 그걸 갖다 구멍에 집어넣고 밀어넣는다는 건 그것도 한두 개도 아니고 한 100여 개 이상을 갖다 집어넣는다는 건 만약에 떨어지면 사람이 다치든지 아니면 그거 무게도 힘들고 그런 위험한 작업이고, 그다음에 컴퓨터 시뮬레이션도 만들고, 그다음에 그 모형은 목합을 만들어 가지고 저희가 이런 식으로 나중에 탑재를 하고 장비를 보관할 것입니다. 그렇게 저희가 이제 설명을 하고 그랬는데도 이 친구들은 동의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6개월 동안 방위사업청하고 저희들 설득을 해가지고 설득을 했어요. 미국 해군을 설득하는 데에만 6개월. 온갖 난관을 뚫고 시도한 블루스카이 로드아웃 공법은 완벽한 성공이었다. 안전사고 하나 없이 오히려 건조 기간을 한 달 정도 단축시켰다. 2008년 우리나라는 두 번째 이지스함 KDX-3 율곡 2함을 건조하는 데 성공한다. 이제 대한민국 해상기동부대는 실시간으로 전달되는 최첨단 정보를 공유하면서 대공방어의 핵심인 이지스 구축함을 중심으로 최상의 전략을 구사할 수 있게 됐다. 100km 전방 상공에 다수의 적기가 탐지됐습니다. 미사일 발사! 발사! 적 항공기가 수십 발의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요격 미사일 발사! 발사! 모두 명중됐습니다. 함포 발사! 발사! 명중! (5km) 반경 미사일 탐지. 골키퍼 작동.
공격해 오고 있습니다. 함포 발사! 발사! 헬기 상륙 작전 실시! 수심 50m 적 잠수함 탐지. 어뢰 발사! 발사! 격침 성공! KDX-3 이지스함을 살펴보면 이지스 전투체계는 모두 미국 것이지만 탑재되어 있는 미사일, 어뢰 등은 국내에서 개발한 것들이 많아 놀라게 된다. 우리나라 이지스함은 120여 종의 장비 중 90여 종이 100% 국산이다. 우리가 건조한 이지스 구축함은 스파이-1 델타 레이더와 각종 미사일, 함포로 중무장해, 광역 대공방어, 지상작전 지원, 유도탄 및 탄도유도탄의 자동 추적, 대응 능력을 보유하고 있어 명실상부한 바다의 방패로 미국, 일본의 이지스 구축함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함포와 미사일, 어뢰 등 다수의 무기체계를 우리의 자체 기술력으로 만들어 장착함으로써 우리의 국방과학기술과 방위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고 봅니다. 또 함 전체를 지휘하는 전투체계 개발에 있어서도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 전투체계는 군함의 모든 미사일, 어뢰, 레이더 등을 실시간으로 통제하는 초고속 네트워크 기술을 필요로 한다. 선진국 중에서도 자체 전투체계를 보유한 나라는 10손가락 안에 꼽을 정도로 어려운 최첨단 기술이다. 지금 이제 함정을 하나 건조를 하면은 이 전투 체계라든지 각종 그 무기 체계가 차지하는 포지션이 사실은 뭐 한 50% 이상 됩니다. 그게.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전투 체계는 소프트웨어 위주 체계 아닙니까? 한번 개발하고 나면은 재사용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전투 체계를 팔 수만 있다고 그러면은 그 부가가치라 그럴까 그런 것들이 엄청나게 높다고 볼 수가 있죠. 국내 독자 개발을 하고 보니까 사실 뭐 선진국에 비해 가지고 그렇게 그 뒤떨어지지 않는 성능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현재는 지금 그 동남아시아권이나 동구권에서 사실은 그 수출을 많이 문의해 오고 있습니다. 전투 체계에서 가장 중요한 건 역시 센서, 안테나다. 해상기동부대가 서로 긴밀하게 협공을 펼치려면 최전방의 함정에서 수신한 표적 정보를 지휘 무장 통제 체계에서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나라에서는 최근 소형 함정용 단거리 추적 레이더 개발에 성공. 유도탄 고속함인 조천형함에 장착해 전체 해상기동부대의 지휘 체계를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했다. 이 레이더의 카세그레인 안테나는 보통 반사식 안테나에 반사판이 하나뿐인데 비해 반사판이 2개 들어가 있어 전체 부피가 2분의 1로 줄었다. 작으면서도 신속 정확한 것이 이 안테나가 지닌 최대 강점이다. 100km 내에 있는 표적에 대해서는 지정받은 표적에 대해서는 뭐 표적 추적 임무를 완벽하게 수행할 수 있죠. 네. 그다음에 뭐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기능 중에서 단일 비임 내에 표적이 2개가 있다면 2개의 표적도 동시에 추적하거나 획득하거나 할 수 있고요. 15년 전 세계에서 5번째로 이지스함의 도입을 결정한 우리나라가 이젠 컨소시엄 형태이긴 하지만 이지스함의 수출까지 기대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렀다.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도약이다. 우리나라의 KDX-3 이지스 구축함은 그 성능, 건조 능력뿐만 아니라 운영 능력 면에서도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한다. 2010년 7월 림팩 해상훈련에서 우리 이지스 구축함은 유일하게 오차 합계가 100m 이내인 75m를 기록, 가장 우수한 함정으로 뽑혔다. 세종대왕은 지난해 14개국
2만여 명이 참가하는 세계 최대 해상훈련인 림팩훈련에 참가하였습니다. 대공, 대함, 대잠훈련 등 분야별 작전 능력 면에서도 우수함을 인정받았지만 특별히 각국의 최신의 함정 19척이 참가한 사격 대회에서 우승하여 탑건에 선정되는 등 우수한 작전 능력을 발휘하였습니다. 바다 위의 절대적 꿈의 전함 이지스 구축함. 대한민국에서 새롭게 태어난 KDX-3 이지스 구축함은 한반도의 안전을 지키는 대한민국 바다, 대한민국 미래의 최고의 방패가 되어줄 것이다.